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려나 올해는 있고, 새해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막년회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한 해의 괴로움을 잊자는 모임이 때로는 오히려 고민이나 고통을 가중시키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모이는 곳이 두렵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서로의 눈치를 조율하며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하고 나이 들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모임이 한 세, 네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에는 그저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모임이었습니다. 가끔 모여서 사는 이야기 나누고 속에 담은 이야기 풀어내며 팍팍한 인생 사정이나 느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음 맞는 아줌마들 몇이 모였고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했던 애끓는 속풀이를 서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가리를 섞어내는 자리에 수다 떠는 맛이 보태지면서 사람 수가 불어났습니다. 너댓이 대여섯이 되고 그게 또 아홉이 되고 열을 넘어가면서 모임은 제법 덩치가 커져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13명이 되었습니다. 회장이랄 것도 없었고 회비랄 것도 없었죠. 모이는 숫자대로 n분의 1하여 밥값을 쪼개내면 그만이었고 어쩌다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생긴 사람이 차 한 잔씩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임이 덩치가 불어나면서 야유회나 연극 관람처럼 같이 하는 일이 도모되었습니다. 할 일이 늘어나니 회장과 총무는 물론 돈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회비란 걸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모양새를 갖춰갈수록 뒷말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얼굴이나 보자던 단순한 계산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너댓이 움직일 때는 다 같이 알고 처리하던 일들이 몇만 아는 일로 끝나기도 했고 연락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의 단독 처리가 늘어갔습니다. 상황은 오해를 거듭하며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서너씩 갈라져 수근거림이 늘어갔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의 모임이 아닙니다.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즐거운 모임은 불편한 모임이 되어 모임이 아니라 흩어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모이는데 마음은 흩어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불편하고 뒤탈 많은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동네 아줌마들 모임 하나도 이럴진데 개인적 목표가 각기 다른 큰 모임이야 더 말해 무엇할까요? 서로의 진실 공방으로 산통이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친해지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조금 오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기에도 바쁜 시간이기에 처음엔 서로를 진솔하게 꺼내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누구나 그렇듯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젊었을 때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임은 만나자마자 서로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반면에 어떤 모임은 팩트만 이야기해 준다며 서로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좋았지만 어떨 때는 기빨리고 도망치듯 나온 모임도 많았습니다. 내가 나가고 있는 모임에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양한 말로 나의 자존감을 도둑질해 갑니다. 나의 모자란 자존감을 누군가를 만나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린다면 더 이상 자존감 도둑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먼저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첫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친구 모임에서 이 차를 갔을 때 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 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얼마 전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임 중간에 나오면서 오늘 회식비의 반을 내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창이 내려면 다 내지 왜 반만 내냐 며 뭐라고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장난스럽게 한 말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투나 표정을 보면 그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선의인지 악의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창은 악의로 한 말이었고 돈도 많으면서 왜 반만 내느냐는 의미였습니다. 회식비 반을 내겠다는데 왜 다 내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도 보통의 경우 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것도 친구에 대한 시기, 질투, 콤플렉스가 마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 친구도 동기 모임에 더는 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회식비를 반 낸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차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두 번째,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어지는 송년회 모임에 걱정부터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시게 될까?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인데라는 걱정과 함께 오랜만에 보게 될 반가운 사람들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합니다. 송년회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잘못된 음주 문화가 좋은 뜻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술과 함께하는 흥청망청 송년회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모임 중 술이 만땅이 돼야 적성이 풀리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한 소리하고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누구는 돈이 많니 사회는 어떠니 이러면서 온갖 불평만 다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술 먹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같은 모임에 있는 회원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서면 서로 흉보기가 바쁘고 굳이 이런 모임을 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임은 가능하면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식의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송년회가 아니라 구성원 및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송년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1~2차로 이어지는 왜곡된 음주 문화, 술에 취해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막가파식 송년회 문화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일은 참 매력적입니다. 서로 엮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해주며 서로 성장하는 곳이 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함만을 호소한다든지
자기만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모임에 임하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파열음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며 매번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합니다. 항상 그런 부류들은 팀 분위기를 흐려놓기도 하고 팀워크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봉사가 아닌 자신에게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해 성장하는 모임들은 누군가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듯 그 이면에 땀 흘리는 이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오래가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인가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12월에 회포도 풀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전해 들은 이유는 내 기쁜 소식을 전한 한마디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무심코 꺼낸 말 한 줄이 그 사람에겐 평생 가슴을 찌른 칼날이었다는 걸. 우린 자주 말합니다. 그게 상처될 말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말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짚어봅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 어른들 사이에서 자식 자랑은 흔한 일입니다. 김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아들이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저 기쁜 마음의 한 말이었지만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인 박 씨는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 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과장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중에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자녀를 둔 부모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결국 이 과장은 자신도 모르게 동료들과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자식 잘 낳았다고 눈치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거나 혼자가 된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나이 들어 혼자가 된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자랑하는 것이 공짜로 기분을 풀리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롭게 혼자 되어 힘겨워하는 것 안 보이는 걸까요? 말을 할 때는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재산 자랑. 재산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박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고급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그 친구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박 씨는 결국 동창 모임에서 은근히 피하게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족 모임에서 이모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에 고급 외제차를 구매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가족 중에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를 팔아야 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모의 자랑은 그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 모임에서 이모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폼 잡아개도 안 물어가는 돈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 없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유용하게 쓰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자신의 모자란 것이 많았으면 부족한 것을 막아내려고 자랑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친구는 긴 자랑을 듣고 집에 가 당신 욕 입이 아프게 할 것을 왜 모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불편함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가진 당신 있는 것 자랑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 일단 서보거나 말해야 하며, 야박하게 친구들 위해 돈 한 푼 쓰지도 않으면서 자랑질만 하는 당신은 수도 없이 밟혀 죽고 있을 것입니다. 재산 자랑은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을 배려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랑 대신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곱게 늙어가며 이런 가치 없는 사람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재능을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모난 도리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재능을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늘 속의 해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재능을 감추지 마라. 재능을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되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고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대다수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면 불행한 일을 당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네 번째, 친구의 비밀을 퍼뜨리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치부나 약점,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뒷얘기나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과 나의 끈끈한 유대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밀을 안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나 치부라면 이 소식이 나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회자되는 순간 나는 그런 소문의 진원지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비밀은 더 큰 독입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의도치 않게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낮추기 위해 나에 대한 험담이 많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군가의 치부를 알거나 조직의 비밀을 아는 것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상황, 그래서 알고 싶지 않은 상황, 내가 그걸 알고 있을 때 겪어야 하는 어색함과 불편함, 그래서 나는 비밀을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혹시나 우연히 알게 되면 모른 척합니다. 신동엽이 방송에서 내 욕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지만 그 욕을 전달해주는 사람과는 다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몰라도 되는 것들은 모른 채 살아가고 알게 되더라도 모른 척 못 본 척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와 계획을 남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의 목표와 계획을 들어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응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분명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관심도 없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왜 굳이 나를 방해하려 할까 생각이 들겠지만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시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내 목표는 입 밖으로 꺼내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미리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뭘 하기도 전에 승리에 도취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내 계획을 듣고 칭찬해 주는 것에 도취되어 실제로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조용히 그 일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의 과거를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프신가요?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색내지 마세요.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많으셨을 겁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세요.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 보세요. 여덟 번째, 내 가족의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세요. 자식의 사생활을 시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시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9번째,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세요.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하게 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살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세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합니다. 10번째, 나만의 철학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을 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뱉은 말들이 실수투성이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면 가벼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말은 무거울수록 좋은 법입니다. 말이란 것은 내뱉고 나면 이내 날아가 버립니다. 특히 가볍게 하는 말은 더욱 쉽게 날아가 버리니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은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가벼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디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즐기는 법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상대의 단점이라면 더욱 쉽고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중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상처를 주는 말들은 가볍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이를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입니다.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의 무서움을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무렇게나 내뱉은 가벼운 말들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은 재물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의 재물운을 크게 좌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 버릇만 조심한다면 말년에 운이 살아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